2013년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끔찍하고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19세의 심기섭이라는 남성이 1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그 당시 상상하기 힘든 잔인함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심 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맨정신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수원 토막살인 사건과 범행 수법 및 방식이 유사하여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도 언론에 크게 알려졌으며 또한 일본에서 발생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과도 유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 씨는 범행 하루 전인 2013년 7월 7일 밤 중학교 동창인 대학생 최모 씨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DVD방에서 영화를 보고 당구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8일 오전 5시 반경 한 모텔 807호실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 후 심 씨는 최 씨의 소개로 17세의 김모양과 만나기로 하고 김양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양이 모텔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반 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고 4시가 되자 심 씨는 김양을 모텔에 둔 채로 결막염 치료를 받으러 가는 최모 씨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심 씨는 근처 마트에서 큰 공업용 커터칼 1개와 작은 커터칼 1개를 구입했습니다. 심 씨는 30분 후에 진료를 마치고 최모 씨와 함께 모텔로 돌아왔으며 이후 유곰 씨, 방영 최모 씨가 모텔을 다시 나가면서 심 씨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 씨는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꺼내 침대에 앉아있던 김양에게 위협을 가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으나 도중에 최모 씨가 모텔에 두고 온 휴대폰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왔을 때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심 씨는 이후 7시 45분 김양이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한 심 씨는 휴대폰을 빼앗고 김양을 살해하였습니다. 이후 9시 심 씨는 김양의 시신을 떼어내고 10시경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물이 담긴 욕조에 넣고 공업용 커터칼로 시체를 훼손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훼손은 다음 날인 9일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범행이 모두 맨정신 상태에서 실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침착한 태도로 범행 현장을 처리하고 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환기까지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시신은 뼈만 남고 무게는 약 15kg 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9일 저녁 7시쯤 심 씨는 친구들과 만나 범행을 고백하고 자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진 출석이라는 명목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10일 새벽 12시 반경 찾아갔을 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 씨의 자수는 사건 현장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자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김양의 부모가 그를 경찰에 신고한 후 수사당국은 사건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 씨가 김양과의 마지막 접촉자였음을 확인하고 그에게 김양을 만났던 사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수사는 더 많은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심 씨는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3년 7월 18일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심 씨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가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징을 가졌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TV 범죄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에서도 심 씨를 사이코패스라고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2월 9일 검찰은 심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심 씨가 어린 나이에 이루어진 범행이었고 이것이 그의 첫 범행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2014년 5월 16일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무기징역을 유지했고 같은 해 8월 2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심 씨는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의 신상공개, 3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과는 별개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심기섭은 2003년경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친과 함께 이란으로 이주하여 한인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2008년 귀국하여 중학교 2학년에 복학하였으나 2011년 음악 진로를 선택하면서 자퇴하고 2012년에 재입학하였지만 잠시 후 다시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피해자를 심 씨에게 소개시킨 이유는 양쪽이 외로운 상황에서 서로 친해지기를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사실로 심 씨가 일상에서 공포영화, 특히 영화 호스텔을 즐겨보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 당시 호스텔이 포털 검색 순위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시오패스라는 검색어 또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소시오패스 여부는 정확한 정신과 진단 없이는 확정할 수 없는 의혹에 불과하며 호스텔이나 다른 영화가 그의 정신에 미친 영향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진술 중 심 씨는 시신 훼손 중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고 오원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해부학과 관련 자료를 수집한 사실도 알려져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공포영화나 해부학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SNS의 영향력도 크게 논의되었습니다. 과거 심 씨가 SNS에서 활동한 기록 덕분에 그의 신상과 정보가 빠르게 퍼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의자를 알던 주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결과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그의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2013년 용인시 기흥에서 벌어진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술에 취한 것도 아니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맨정신 상태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 사고들을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